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요즘 아주 핫한 책이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의 김부장 편입니다. 아마 제 채널의 컨텐츠를 많이 보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부동산, 주식, 재테크 이런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젬병이기도 하고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라 아직 이와 관련된 컨텐츠가 책방 차차에는 없죠. 처음에 이 책을 볼 때 그런 나와는 좀 거리가 먼 다른 세상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책을 펼치고 바로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재미있거든요. 작가의 간결하고 위트 넘치는 소위 글빨이라고 하죠. 그 글빨도 한몫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너무나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이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직장인들의 현실,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전국을 양분화한 대한민국 부동산에 얽힌 이야기들을 김 부장, 송 과장, 정대리, 권사원이라는 살아 숨쉬는 생생한 캐릭터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생 보셨나요? 저는 드라마로 보고 너무 좋아서 웹툰으로도 나중에 찾아봤었는데요. 이 책은 미생과 견줄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미생이 가진 무거움, 진지함이 조금 빠진 느낌, 씁쓸한 현실이 유쾌하게 그려지며 웃프게 묘사된달까요? 이미 웹툰과 드라마 제작까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더욱 궁금해지죠? 저는 드라마가 제작이 되면 꼭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2권까지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정대리와 권사원 편으로 이것도 너무 궁금해서 이번 주말에 책을 주문해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원래 이 책은 제가 다음 주쯤에 소개를 할 예정이었는데 책도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여러분들께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금 빠르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이 컨텐츠 업로드하는 날인데 목요일까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하루 늦어졌습니다. 책 서두에 추천의 글이 있는데요. 나도 싶은 이야기라서 짧게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과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던 주변 사람의 집이 몇 억이 올랐다고 하면 그제야 자기 집값을 찾아보게 된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더욱 부동산에 울고 웃게 된 것은 아닐까. 김 부장 이야기에는 그와 같은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무릎을 칠 만한 소재와 스토리가 가득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할 만하다. 김 부장, 송 과장, 정대리, 권사원은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더욱 두근거린다. 다음이 더욱 기대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저자의 글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껏 제가 읽었던 수많은 책 중에서 가장 짧은 작가의 글입니다. 회사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상사 3명을 한 인물로 합쳐서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투자를 권장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소중한 것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대체 무슨 얘기길래 궁금해서 현기증 난단 말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만 떠들고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자, 그럼 오늘의 책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김 부장은 모 대기업에 25년째 근무 중이다. 동갑내기 아내와 서울에서 자가로 살고 있으며 아들도 제법 커서 대학생이다. 연봉은 1억 정도 되며 실수령액은 650에서 700만 원 정도 된다. 가끔 보너스도 나온다. 주식도 1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다. 10년째 하고 있지만 크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다. 남들은 성공한 사람이라며 부러워한다. 부모님도 내 아들 성공했다며 뿌듯해한다.
김 부장은 부장 직급을 달기 전까지 대기업의 복지를 누리고 하청업체의 접대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부장이 되고 나니 동기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한다. 늙어 죽을 때까지 나에게 월급을 따박따박 줄 것 같던 이 회사가 내 동기들을 내보내기 시작한다. 김 부장은 슬슬 불안해진다. 갑자기 내 통장에 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마음속으로 행복 회로를 돌려본다. 설마 회사에서 당장 내보내겠어? 만약에 잘리면 아들도 다 컸겠다. 집 팔아서 시골 가서 살지 뭐. 김 부장의 통장에는 수천만 원이 있다. 주식 계좌에는 1천에서 2천만 원어치가 있는데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 김 부장은 의문이다. 25년간 회사를 다녔는데 내 통장에는 왜 이것뿐이지? 본인의 씀씀이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 또 행복 회로를 돌린다. 임원 달지 뭐. 임원 달면 연봉이 두세 배는 될 텐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다. 이전보다 더 장표 작성에 집착하고 팀원들을 압박하고 실적에 매달린다. 나는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 각오를 매일같이 하지만 조급한 마음은 김 부장을 꼰대로 만들어 버린다. 동기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한다. 연락도 잘 안 하던 동기가 갑자기 불러내니 반가운 게 아니라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동기는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말한다. 사실상 나가달라는 회사의 메시지라고 한다. 너도 얼마 안 남았으니 준비하라고 한다. 김 부장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나 겉으로는 평온한 척 미소 짓는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난 진급 누락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서울에 집도 있다고. 노후 준비는 끝났다고. 그리고 내년에 이사로 승진할지도 모른다고. 자리로 돌아온 김 부장은 더 초조해진다. 주식 계좌를 열어본다. 코로나19로 박살났던 주식들이 회복해서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섰다. 안심이 된다.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김 부장은 전무의 호출을 받는다.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전무실로 뛰어 들어간다. 숙제를 가득 받아서 나왔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하다. 다른 생각 안 하고 회사 일에만 매진하는 게 김 부장에겐 딱이다. 팀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본인은 취업하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바로 조직 생활의 재미 아니겠는가. 일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새 퇴근 시간이다. 동기들이 회사를 하나 둘씩 떠나고부터 김 부장의 출퇴근길 파트너는 게임이 아니라 유튜브다. 타이로 회사를 떠나는 동기들을 보며 불안한 마음에 재테크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월세도 받고 배당금도 받고 어디 투자도 하고 김 부장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내용들이 심도 있게 나온다. 사실 김 부장은 그런 영상을 보는 게 힘들다.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직접 발로 뛰어야 하고 절약해야 한다고 강요하기 때문이다. 딱히 절약이란 것을 해본 적도 없고 절약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 어느새 김 부장은 자동차 리뷰 영상을 보고 있다. 뒤이어 골프채 리뷰 영상도 나온다. 그동안 쌓인 데이터 알고리즘이 자연스럽게 그 길로 인도한다. 김 부장은 부장이 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골프를 시작했다. 전무 상무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본인의 의지를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김 부장이 성실하고 능력 있으니 임원이 될 거라며 자기만 믿으라고 한다. 출퇴근할 때 보던 자기개발 재테크 유튜브는 자장가로 전락한다. 지하철에서 졸다 보니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친다. 벌떡 일어난 김 부장은 다음 역에서 헐레벌떡 내린다. 김 부장은 급하게 내리다가 몽블랑 가방을 떨어뜨린다. 과장이었을 때 해외 출장 갔다가
면세점에서 산 명품 가방이다. 몽블랑 가방, 태그 호이어 시계와 명품 넥타이는 김 부장의 자존심이자 나름대로의 멋이다. 대기업 직원이면 이 정도는 걸치고 다녀야 한다는 게 입사 때부터 김 부장이 굳건히 고수하고 있는 원칙이다. 떨어뜨린 가방을 보니 속상하다. 애지중지 아끼며 들고 다니던 가방인데 잔기스가 나버렸다. 꽤 오래 들고 다니긴 했지. 김 부장은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가방을 검색해 본다. 옆팀 최 부장이 들고 다니는 브랜드를 찾아보니 가격이 200만 원이 넘는다. 흠칫 놀란 김 부장은 자신보다 잘난 게 없어 보이는 최 부장을 다시 본다. 어떻게 2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들고 다니지? 생각해보면 김 부장의 몽블랑 가방도 면세점에서 1200달러,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에 구입한 가방인데 면세점에서 산 데다 쿠폰에 카드사 할인에 할부까지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샀다는 기억만 있다. 최 부장 가방의 가격을 알고 난 뒤 김 부장은 온종일 가방 생각뿐이다. 책상 아래 놓인 자신의 낡은 가방이 거슬린다. 거래처 사람들이 이 가방을 보면 날 무시할 텐데. 팀장이 이런 가방 들고 다니면 팀원들이 날 무시할 텐데. 와이프도 내가 이런 가방 들고 다니는 걸 보면 속상해하지 않을까? 그래, 이 가방은 아들 주고 나는 새 가방을 사는 거야.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외근 간다고 하고는 롯데 에비뉴엘로 향한다. 화려하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다. 최 부장의 가방 브랜드를 찾아서 매장에 들어간다. 자주 와본 것처럼 행동하려 한다. 가격표를 봐도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최 부장과 똑같은 것은 없고 비슷한 스타일이 있어 직원에게 보여달라고 한다. 이리저리 뒤적이며 보는 척하다가 가격을 물어보니 300만 원이라고 한다. 200만 원짜리는 없냐고 물어보고 싶다. 하지만 김 부장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대기업 부장이 이 정도로 흔들리지 말자고 마음속으로 되새긴다. 아니, 스스로 되새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되새겨진다. 너무나 익숙하다. 이걸로 할게요. 이왕 사는 거 최 부장보다 더 좋은 걸로 사자며 그냥 지른다. 할부 몇 개월로 할까요? 직원이 묻는다. 일시불이요. 김 부장 사전에 할부란 없다. 자존심이다. 내가 이 매장을 나가는 순간까지 나는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내가 이 매장을 나가면 여기 직원들은 나를 완전 다른 눈으로 보겠지. 멋있는 사람이라고 수군거리겠지. 김 부장은 매장을 나와 스타벅스로 간다. 김 부장 사전에 백다방이나 이디야는 없다. 대기업 부장의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스타벅스 정도는 가져야 한다. 북적북적한 사람들을 피해 매장 구석에 앉은 김 부장은 새로 산 가방에 포장을 푼다. 브랜드 로고가 크게 찍힌 종이백을 든 채 사무실에 들어갈 수는 없다. 번쩍거리는 새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바라보면서 스타벅스 말차 라떼의 달달함에 취해본다. 이게 바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인가? 라며 위안을 한다. 그때 김 부장 눈에 왼쪽 손목에 찬 시계가 들어온다. 소매를 살짝 걷어서 가방 옆으로 왼손을 슬쩍 옮겨본다. 새로 산 가방과 같이 있으니 유난히 더 빛이 나는 것 같다. 오늘의 말차 라떼는 더 달달하다. 사무실로 복귀해 다시 업무를 시작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커피잔을 들고 어슬렁거리며 다른 부장, 차장, 과장들 자리를 슬쩍 쳐다본다. 자신보다 좋은 가방을 든 사람은 없다. 퇴근하려는데 가방이 2개다. 둘 다 들고 가자니 폼이 안 난다. 창고에 가서 쇼핑백을 꺼내 예전 가방을 집어넣으려는데 아무래도 퇴근길에 새로 산 가방이 긁힐 것 같다. 잠시 고민하다 새로 산 가방을 쇼핑백에 담는다. 퇴근하는 내내 쇼핑백 안에서 번쩍거리는 가방을 보니 부자가 된 기분이다.
지하철 맞은편에 새 가방 브랜드와 같은 로고가 찍힌 핸드백을 든 아가씨가 앉아 있다. 왠지 반갑다. 김 부장은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흐뭇하다. 퇴근해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트니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뉴스가 나온다. 김 부장도 본인 집 시세를 확인해 본다. 호가를 보니 작년보다 무려 3억이 올랐다. 10년 전에 산 아파트 값이 2배가 되어 있다. 갑자기 가방을 살까 말까 고민한 순간들이 떠오른다. 집값이 몇 억이 올랐는데 이까지 300만 원짜리 가방에 쫄았던 게 우습다. 김 부장은 스스로 본인 타이틀을 더 길게 만들었다. 부동산 투자도 잘하는 대기업 부장이라고. 월요일이다. 김 부장은 여러 가지로 우울하다. 김 부장을 우울하게 만든 사람은 없지만 스스로 우울감에 빠진다.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동시에 기쁨을 느끼며 살았던 김 부장이 이제는 남과의 비교로 우울하다. 술이 당긴다.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연락해 가볍게 한잔 하자고 한다. 김 부장처럼 취직해서 아직까지 직장 다니는 친구, 중간에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는 친구, 일찌감치 은퇴해서 놀고 먹는 논팽이 친구, 김 부장까지 총 넷이다. 김 부장 회사 근처에서 모이기로 해서 김 부장이 장소를 정한다. 먼저 도착한 김 부장은 메뉴판을 보며 친구들을 기다린다. 얼마 후에 논팽이 녀석이 택시에서 내린다. 직업도 없는 놈이 택시를 타고 다니다니 김 부장은 이해가 안 간다. 어이, 논팽이 왔어? 오랜만이야. 김 부장 잘 살고 아닌가? 얼굴이 반쪽이 됐네. 무슨 일 있어?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어서 이따가 얘기하자. 근데 넌 택시는 무슨 택시야? 지하철 놔두고. 급하게 처리하고 올 일이 있어서 택시 타고 왔어. 늦을까 봐. 네가 급하게 처리할 일이 뭐가 있어? 너 백수잖아. 김 부장은 장난인 척 시비를 건다. 백수는 백수지. 그래도 소소하게 일은 한다 임마. 무슨 일 하는데? 취직했어? 나 원래 임대업 했잖아. 자식 알면서. 오기 전에 임대 계약건 때문에 정신 없었어. 김 부장은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임대업? 저 논팽이가? 임대업? 오피스텔이라도 샀나? 논팽이가 말을 이어간다. 전체 층을 한 회사가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멘붕이 왔지. 이래서 임대인이 한 명이면 어려워. 무슨 소리야? 전체 층이라니. 김 부장은 이제 표정을 숨길 수 없다. 전체 층을 쓰다니. 혹시 설마 건물? 내가 전에 말했잖아. 작년에 8층짜리 건물 하나 샀다고. 단톡방에 친구들 소식이 올라오지만 읽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김 부장이다. 김 부장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주로 자기 잘난 이야기만 한다. 건물을 샀어? 아, 왜 이래? 나 사표 던질 때 샀던 5층짜리 상가주택 팔고 올 초에 대출 쫙 끌어서 샀다고 했잖아. 너 단톡방 안 보냐? 그랬지. 지금 들어와 있는 회사가 좀 오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간다는 바람에 다른 회사 들여서 임대 맞추느라 신경 많이 썼어. 주변 시세보다 좀 낮추고 2년에 3%씩 올리는 조건으로 했는데 잘한 건지 모르겠네. 논팽이가 오래전에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생각이 안 난다. 그냥 잘린 줄로 알고 있었다. 학생 때부터 논팽이는 항상 느긋했다. 느긋했지만 실속은 있었다. 친구 놈들 중에 건물주가 있을 줄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대학도 직장도 사는 곳도 구린 이 논팽이가 건물주라니. 김 부장은 진심으로 궁금하다. 금수저도 아닌 흙수저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월세를 얼마 받는지 그게 더 궁금하다.
월세는 얼마나 나와? 2천 정도 나오지. 근데 절반이 세금에 수리비로 빠지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 김 부장은 속으로 숨을 삼킨다. 2천? 가만히 앉아서 2천? 논팽이가 계속 말한다. 말이 좋아 건물주지 완전 콜센터야. 조금만 문제 있어도 밤이고 새벽이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월세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말썽 피우는 임차인 내보내는 것도 일이야. 그나마 지금은 사옥으로 쓰는 회사를 들여서 덜한 편이야. 김 부장 귀에는 배부른 소리로 들린다. 학창시절 시시덕거리며 술 마시고 미팅하러 다니고 코딱지만한 자취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게임이나 하던 놈이 건물주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김 부장은 건물주라고 하면 불로소득, 악덕 임대업자, 금수저가 떠오른다. 저 논팽이 혹시 금수저였나? 아니다. 고등학교 때 논팽이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부잣집은 아니었다. 악덕 임대업자. 저 성격에 그럴 놈은 아니다. 불로소득. 그래, 불로소득은 맞는 것 같다.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버는 것, 불로소득. 그런데 논팽이가 방금 한 말을 들어보니 일은 조금 하는 것 같다. 그래도 불로소득이 맞다.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때 다른 친구들이 도착한다. 어이 김 부장, 어이 논팽이 오랜만이야. 그래도 이 친구들은 김 부장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다. 회사랑 집에서 있었던 열불나는 일들을 싹 말해볼까 싶다. 삼겹살 4인분을 주문한다. 기름이 지글지글 녹으며 냄새가 진동한다. 보통 소맥으로 시작하지만 오늘은 바로 소주다.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김 부장이 슬슬 시동을 건다. 요즘 애들은 개념을 상실했어. 세상에 회사에 외제차를 끌고 온다니까. 다른 친구가 대답한다. 너네 회사 후배들이 외제차 끌고 온다는 얘기야? 그렇다니까. 새파랗게 어린 놈들이 외제차를 끌고 다녀. 그게 말이나 돼? 김 부장은 소주를 따르며 당연한 듯 동의를 구한다. 와, 이 인간 몰랐는데 슈퍼 꼰대네. 드라마에나 나오는 꼰대가 여기 있었어. 하하하하. 내가 무슨 꼰대야? 임원들도 국산차 타는데 과장 대리들이 외제차 가지고 오는 게 이해되냐? 인간아, 그건 조선시대 얘기고 우리나라의 5대 중 1대가 외제차야. 그리고 외제차가 뭐 어때서? 본인 자유지. 요즘 누가 외제차 탄다고 뭐라 하냐고. 그럼 집에서만 타든가. 회사에 끌고 오는 건 진짜 아니잖아. 그런데 심지어 상무님도 외제차를 샀더라고. 대한민국 임원이 외제차는 진짜 아니지 않아? 친구들은 김 부장을 한심하단 표정으로 쳐다본다. 야, 김 부장, 고기나 처먹어. 김 부장은 삼겹살을 쌈장에 푹 담갔다가 우적우적 먹는다. 친구들이 공감을 안 해준다. 자기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믿었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세상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만 안 변한 건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건지, 내가 비정상인 건지, 저들이 비정상인 건지. 김 부장의 의식의 흐름은 소주와 함께 흘러간다. 이렇게 재미난 책을 만나면 엄청 아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저작권 문제로 허락받은 분량이 있어서 일부밖에 소개를 못 해드려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이 책은 정말 추천합니다. 직접 책으로 구입하셔서 읽어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처럼 재테크가 뭔데? 부동산을 내가 알아야 해? 주식 그거 먹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괜히 에이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냥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니까요. 또 하나 저는 김 부장이 참
애처롭게 느껴졌거든요. 아마 주위에 김 부장 같은 사람 한 명씩은 있지 않을까요? 주목받고 싶고 남의 이야기는 전혀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떠들어대고 자랑질에 뼛속 깊이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왠지 김 부장이 밉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캐릭터들은 별로 공감받지 못하는 그저 뻔한 꼰대일 뿐인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시대의 김 부장들이 조금은 이해받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응원하게 됩니다. 김 부장님 화이팅! 오늘도 직장에서 몸도 마음도 지치셨을 여러분들께도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화이팅! 저와 함께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힘나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